당신이 나 모르게 아이를 낳았다고? 독고탁의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갔어요. 그날 저녁 사무실 한 구석에 놓인 유전자 검사지가 모든 진실을 폭로했죠. 처녀라고 믿었던 남자, 그리고 30년 동안 감춰온 비밀, 그리고 폭로 앞에선 여자. 드러나선 안 될 진실은 결국 칼날이 되어 돌아왔고 신라주조는 그날부터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숨겨진 피와 무너지는 믿음, 그리고 배신의 시작이 시작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독고탁은 서류를 던지듯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격렬한 의심이 섞여 있었죠. 오강수가 정말 내 아들이야? 그가 쳐다보는 눈빛 속엔 이미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고 장미애는 한치의 동요 없이 맞섰어요. 그래요. 그 아이, 내 아들이에요. 말끝은 단호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쪼그라드는 듯 조여왔죠. 검사 결과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진실을 증명했어요. 오강수는 장미애의 친아들이며 독고탁과는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었어요. 그 순간 독고탁의 얼굴은 마치 몇십 년을 쏘가온 노인의 표정처럼 굳어졌죠. 이게 다 뭐야? 대체 왜 지금에서야? 말은 더듬었지만 상처는 명확했어요. 그는 믿었던 가족에게 등 돌린 기분이었고 분노는 천천히 증오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장미애는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냉정해졌어요. 눈물을 삼키고 앉은 그녀는 조용히 말을 꺼냈죠. 처음부터 말했으면 나랑 결혼했겠어요? 그 질문에 독고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진실보다 체면을 지키려 했던 과거가 그의 목을 조이고 있었죠. 그녀는 모든 걸 다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너한테 한 푼도 줄 생각 없어. 이혼해. 독고탁은 끝내 그렇게 말했고 그 말은 장미애에게 끝을 선언하는 칼날 같았어요. 그녀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이미 감정은 끝나 있었고 남은 건 체면과 이권뿐이었어요. 좋아요. 나도 더는 당신 옆에 있고 싶지 않아요. 그 대답 속엔 오히려 후련함이 묻어 있었죠. 장미애는 집무실을 나서며 눈길 한번 주지 않았어요. 뒤에서 부장들이 눈치를 살피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누구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내 방식대로 무너뜨려 주겠어. 오강수는 자신이 장미애의 친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그의 말은 가늘게 떨렸고 장미애는 눈을 피하지 않았죠. 내가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 그 말에 오강수는 잠시 입을 다물었고 마음속 깊은 혼란이 물결쳤어요. 그는 평생을 고아처럼 살아왔지만 이제야 어딘가에 뿌리가 박힌 기분이 들었죠. 신라주조 회의실은 냉기로 가득 찼어요. 임원들은 독고탁 부부의 갈등을 모른 척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깨져 있었죠. 모두가 장미애의 퇴진을 예상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강해졌고 자리를 지키는 결심이 깊어졌어요. 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독고탁은 술잔을 비우며 말없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권력에 대한 집착이 남아 있었어요. 장미애는 그런 그의 본심을 꿰뚫고 있었고 그게 오히려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죠. 그녀는 이미 감정을 정리하고 이성을 무장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장미애는 방 안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꺼냈어요. 그 속엔 신라주조가 저질러온 과거의 불법 거래 흔적이 숨어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젠 당신 차례야, 독고탁.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더없이 또렷했고 복수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장미애는 제일 먼저 술도가의 가장 많은 비리를 알고 있는 소전무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소전무는 몰래 한국에 들어와 있었고 한적한 시골에 은둔 중이었어요. 차 안에서 장미애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 이제 같은 배 탔네요. 소전무. 소전무는 웃지도 않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은 거래의 시작을 직감하고 있었죠. 소전무는 USB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 안에 있는 것들
잘못되면 나도 끝이에요. 장미애는 서류 봉투와 함께 보답용 자료를 건넸죠. 그녀는 단지 남편의 이혼 때문이나 감정의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 회사를 새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난 이제 그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될 거야. USB 속 자료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불법 로비 장부, 무허가 공장 사진까지 담겨 있었죠. 장미애는 하나하나 정리하며 손가락에 힘을 줬어요.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체제를 무너뜨리는 무기였어요. 그녀는 서류철을 다듬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기자님들? 장미애는 언론과 접촉을 시작했어요. 그녀가 만난 첫 기자는 예전 PR팀 출신이었죠. 익명으로 가도 되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건넸어요. 며칠 내 기사화가 시작될 예정이었고 신라주조는 눈에 보이지 않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장미애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반격은 철저히 조용했어요. 독고탁은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꼈어요. 회사 내부 분위기가 어딘가 묘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평소와 달리 임원진의 보고서도 느리게 올라왔죠. 서류 하나하나를 넘기면서도 그는 집중하지 못했어요. 뭔가 흐름이 이상해. 그의 감각은 이상 없던 기류 속 미세한 파장을 감지했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될 조짐을 드러냈죠. 장미애는 그와는 달리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비서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는 일정표에 표시된 내부 감사 결과 보고를 조용히 내려다보았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았어요. 이제 그만, 이 회사도 정리 좀 할 때야. 그 말은 자신에게도 그동안 침묵하던 사람들에게도 들려주는 선언 같았어요. 그날 저녁, 장미애는 법률팀 팀장을 조용히 불렀어요. 혹시 사내 윤리 규정 제28조의 임원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경우 조항 기억하시죠? 그녀는 일말에 떨림없이 물었고 팀장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녀는 이미 이 회사에서 법이 움직이는 틀 안에 있었어요. 이제 그녀의 싸움은 공식 절차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었어요. 장미애는 신문 일면을 보며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어요. 신라주조 불법 회계 및 로비 정황 포착 고발장 접수. 그 기사 하나로 회장의 자리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주가는 반토막이 났어요. 그녀는 단 한 번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검찰은 익명의 제보자를 추적했고 결국 수사선상에 독고탁이 올랐어요. 그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부정했지만 이미 언론과 내부의 움직임은 거스를 수 없었어요. 장미애, 내 짓이지. 그의 눈엔 분노와 당혹이 섞여 있었고 그 말은 자백처럼 들렸죠. 그러나 장미애는 끝까지 말을 아꼈어요. 장미애는 거울 앞에 섰어요. 예전에 그녀라면 이 모든 상황에 눈물이라도 흘렸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웃고 있었어요. 그래, 이젠 내가 너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어. 그녀는 드디어 독고탁보다 먼저 움직인 사람이 되었어요. 복수는 이제 막 일막을 내리고 있었죠. 이게 대체 무슨 기사야? 홍보팀장이 숨가쁘게 회장실 문을 두드리며 뛰어들었어요. 메인 뉴스에 등장한 신라주조 회장 독고탁 불법 회계 및 무허가 공장 운영 의혹은 업계 전체를 뒤흔들었죠. 사내 메신저엔 기사 링크가 실시간으로 돌았고 주가 그래프는 미끄러지듯 하락했어요. 독고탁은 입술을 깨물며 신문을 찢어냈지만 잉크에 묻은 검은 글씨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아침 신라주조의 권위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죠. 서류 봉투가 잇따라 책상 위에 던져졌고 임원진은 그 어떤 의견도 내지 않았어요. 독고탁은 입술을 지그시 다문 채 침묵했고 그 침묵은 오히려 사무실을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지금은 입 다물고 기다려. 언론이란 건 원래 하루 지나면 다른 데 관심 가지게 돼 있어.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죠. 장미애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회의실을 나갔어요. 그녀는 이미 다음 수순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오가 되기 전 대주주들이 급히 비상회의를 소집했어요. 영상회의에 등장한 투자자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던졌죠. 회장님, 이건 사실입니까? 그리고 사내 윤리위는 왜 침묵합니까? 독고탁은 무표정한 얼굴로 답을 피했지만 투자자들의 표정은 이미 싸늘했어요. 장미애는 말없이 그 회의록을 복사해 두었고 한참 후 속으로 되뇌었죠. 당신을 무너뜨릴 건 외부가 아니라 내부예요.
문을 두드린 건 기자도 아니었고 직원도 아니었어요. 검찰 수사관들이 회장실로 들어와 조용히 출석 요청서를 건넸죠. 독고탁 회장님, 서울지검 경제범죄수사부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독고탁은 처음엔 피식 웃었지만 수사관들의 표정은 단단했어요. 그는 일어서지 않고 말했어요. 내가 왜 여길 가야 하지? 그러나 이미 체포영장이 준비되어 있었고 시간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뉴스 속보는 저녁 6시에 뜨기 시작했어요. 신라주조 회장 독고탁 경제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 장미애는 거울 앞에서 귀걸이를 정리하며 그 속보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화면 속 독고탁은 굳은 얼굴로 연행되고 있었고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장미애는 속삭였죠. 그래야지, 이제 당신 자리가 비었잖아. 임원회의가 긴급히 열렸고 회장 부재로 인해 사장 대행 체제가 가동되었어요. 한 명의 임원이 장미애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대행직 맡으시겠습니까? 그녀는 한 박자 쉬고 대답했어요. 제가 하지 않으면 이 회사를 누가 지키죠? 그 말에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고 정적은 곧 박수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아닌 결의가 서려 있었죠. 그날 밤 장미애는 독고탁의 구속 소식을 확인한 뒤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 분할은 이미 변호사를 통해 계산되어 있었죠. 그녀는 법률 문서 위에 단정히 이름을 적으며 말했어요. 이 결혼 이제 끝입니다. 그 목소리는 슬프지도 분노에 젖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깊은 평온과 해방이 느껴졌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리였어요. 다음 날 아침 본사 사장실에 문에 붙어 있던 독고탁 명패가 떼어졌어요. 새로운 명패에는 사장 대행 장미애가 선명히 새겨졌죠. 직원들은 그 문을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어요. 이젠 완전히 달라지겠네. 그녀는 그 자리에 앉아 다짐처럼 속으로 말했어요. 이제부턴 내 식대로 한다. 그 자리는 오랫동안 독고탁의 냄새로 가득했던 공간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자리에 앉은 장미애는 전혀 다른 공기를 만들어냈죠. 햇빛이 커튼 사이로 비추었고 그녀는 그 빛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어요. 비서실장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단지 앉은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새로운 질서를 의미했어요. 공식 취임식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대중 앞에 서는 대신 전 직원에게 메일을 보냈죠. 간결하고 단단한 문장이었어요. 이제부터 신라주조는 다시 시작합니다. 혼란을 이겨낸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날 복도엔 축하 화환 하나 없었지만 사람들 마음속엔 어쩌면 처음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등장했다는 감각이 자리 잡았어요. 장미애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짧은 공지를 올렸어요. 오광수는 제 아들이며 신라주조의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그 한 줄은 회사 전체를 뒤흔들었고 임원들은 회의실에서 웅성였죠. 그동안 누구의 아들이냐며 뒷말이 많았던 그가 이제는 정식으로 장미애의 피부치로 선언된 거였어요. 그는 처음으로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이름으로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장미애 사장이 갑자기 아들을 공개했대. 그럼 얘도 결국 낙하산이라는 거잖아? 사내엔 반가움보다 수군거림이 더 많았어요. 오광수는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의 시선을 외면했죠. 장미애는 그에게 말했어요. 모두 널 시험할 거야. 하지만 기회도 될 수 있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버텨볼게요. 이사회에서 장미애는 오광수의 본부장 임명을 안건으로 올렸어요. 몇몇 임원들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죠. 경영 경험도 없고 회사 구조도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장미애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경험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을 바꾸려는 용기입니다. 그녀의 말은 도전이었고 동시에 선언이었어요. 세대교체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임원 중 한 명은 입꼬리를 올리며 속삭였어요. 3개월 안에 결과 없으면 쫓겨날 거야. 장미애는 그 분위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조건을 걸었죠. 3개월 안에 매출을 2배로 못 올리면 오광수는 본부장에서 물러납니다. 그 말에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모두의 시선이 오광수에게 쏠렸어요. 그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조건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내 공지로 오광수의 본부장 임명과 조건부 유임이 발표됐어요. 직원들은 도박이야라고 중얼거렸고
신입들은 오히려 기대를 품었죠. 오강수는 자신의 명함을 받은 날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았어요. 이건 엄마의 자리가 아니라 나의 시작이야. 그는 그렇게 혼잣말하며 업무 파일을 열었어요. 이제 그에겐 증명해야 할 시간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첫 회의는 어색했어요. 기획팀장은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자꾸 말끝을 흐렸고 영업팀장은 반쯤 시선을 피했어요. 오강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담담히 말했죠. 제품이 좋다는 건 우리끼리만 아는 이야기예요. 이제 소비자가 말하게 해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몇몇 팀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는 말을 덧붙였어요. 기존 광고 다 없애고 처음부터 다시 갑시다. 그는 전통이라는 단어 대신 취향과 스토리를 키워드로 삼았어요. 젊은 디자이너들을 불러 신제품 패키지를 전면 개편하고 SNS 운영도 다시 기획했죠. 우린 술을 파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밤을 보낼지를 파는 거예요. 그의 말은 회의실 공기를 바꾸기 시작했고 실무진은 서서히 움직였어요. 처음으로 팀장들이 웃었어요. 이제 누군가 변화를 진심으로 시도하고 있었어요. 오강수는 소규모 주점과 협업하여 우리 술 위크를 기획했어요. 지역 청년 창업자들과의 협업 프로젝트는 SNS에서 입소문을 탔고 언론에서도 조명했죠. 이 사람 진짜 일하네. 본부 내에서도 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장미애는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다 혼잣말했어요. 넌 이제 내 뒤가 아니라 앞에 서도 돼. 회사의 내부 구조가 빠르게 바뀌었어요. 보고 방식, 일정 관리, 회의 운영까지 모두 강수 스타일로 재편됐죠. 몇몇 임원들은 여전히 불만을 품었지만 반박할 수 있는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는 젊은 인턴들과 직접 미팅을 하며 말했어요. 여러분 의견, 임원회의에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회사엔 낡은 질서보다 움직이는 리듬이 생겼어요. 매출 보고서가 발표된 날 모두가 침묵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206% 상승입니다. 숫자가 말을 대신했고 그건 회사 전체를 뒤집은 선언이었어요. 장미애는 그날 회의에서 말없이 일어나 오광수에게 박수를 보냈죠. 직원들도 따라 박수를 쳤어요. 그건 형식이 아닌 진심이었고 신라주조는 그날부터 진짜 새로워졌어요. 우리 술 위크 해시태그는 하루 만에 트렌드 상위에 올랐어요. 특히 쌀막걸리 에디션은 젊은 세대 사이에서 감성 제품으로 입소문을 탔죠. 와, 이거 우리나라 술 맞아? 리뷰 영상, 짧은 쇼폼 콘텐츠, 포토 챌린지까지. 신라주조는 단숨에 유행 중심에 올라섰어요. 오강수는 실시간 데이터를 보며 조용히 웃었죠. 이 맛에 회사를 살리는 거구나. 평일 오후 한 백화점의 팝업 스토어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어요. 단순한 술 판매가 아닌 체험과 문화, 이야기를 입힌 기획은 고객을 사로잡았죠. 예쁘고 의미 있고 맛도 좋고 안 살 이유가 없네요. MZ세대가 반응하자 기업들도 협업 제안을 넣기 시작했어요. 장미애는 외부 기획서 하나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이제야 우리가 제자리를 찾았네요. 3개월이라는 시간은 긴 듯 짧았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죠. 매출 보고서에는 238% 달성이라는 문구가 붉은색으로 강조돼 있었고 그 자리에 모인 임원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오강수는 고개를 숙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조건은 지켰습니다. 이제 평가해 주세요. 그 말은 겸손하면서도 단단했어요. 언론사와 경제 전문지, 청년 매거진까지. 오강수에게 몰려드는 인터뷰 요청은 하루에 10통이 넘었어요. 그는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지만 단 하나만 수락했죠.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의 인터뷰였어요. 내가 자란 곳에서 먼저 나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조명보다 자신이 믿는 진심의 우선순위를 뒀어요. 신제품 런칭 발표회는 기존과 달리 무대 중심이 아닌 이야기 중심으로 기획됐어요. 오강수는 무대에 올라 처음부터 끝까지 종이에 의지하지 않고 말했어요. 전통은 지키는 게 아니라 이어가는 겁니다. 그 말에 객석이 조용해졌고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죠. 그날 이후 오강수는 단순한 본부장이 아닌 브랜드의 얼굴이 되었어요. 회의실에서도 더 이상 의심의 눈초리는 없었어요. 그의 의견엔 모두가 귀를 기울였고 보고는 정확하고 빨라졌죠. 특히 실무자들은 일이 재밌어졌다 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장미애는 복도에서 그 말을 들으며 살짝 웃었어요. 이젠 정말 괜찮아졌네요. 그녀는 처음으로 회사를 맡았던 날보다 지금이 훨씬 편안했어요. 예전 체제에 익숙했던 몇몇 임원은 잦은 사퇴를 선택했어요. 그들은 정중하게 작별 인사를 했고 장미애는 고개를 숙여 배웅했죠. 오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은 비난도 미련도 없었어요. 그 자리를 채운 건 새로운 세대의 팀장이었고 회사는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를 마쳤어요. 구조의 변화는 사람의 교체로 완성됐어요. 밤늦은 사무실, 장미애는 문득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책상 위 사진 속 어린 오광수의 얼굴을 바라보다 그녀는 눈을 감았죠.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오래 걸렸네. 그건 후회도 만족도 아닌 숨고르기였어요. 그녀는 알았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여정은 계속된다는 거려. 정기 사내 간담회에서 직원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사장님, 다음엔 저희랑 회식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그 말에 장미애는 처음으로 크게 웃었어요. 좋아요. 대신 술은 신제품으로요. 그날 간담회엔 웃음이 넘쳤고 누군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 회사 이제 진짜 살아있구나. 봄이 왔어요. 장미애는 정원의 핀 복사꽃 아래에서 오광수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고 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엄마, 이제 내가 책임질게요. 그 말에 장미애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따뜻한 바람 속에서 오래 기다려온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어요.